네,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서요. 파이썬 노트북 새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구글 콜앱. 네, 파일을 만드셨으면은요. 제목을 좀 먼저 바꿀까요? 머신러닝 6번이라고 하고요.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회귀라고 하는 걸 할 거고요. 그러니까 변수가 독립 변수가 여러 개 있는 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구글 컬앱하고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되는 동안에 이렇게 할까요? 아주 선형회귀고요. 다시 얘기하면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 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로 해볼 거예요. 두 가지로 해볼 건데 일단 기본적인 특성들만 사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랭스, 위드스, 뭐 하이트 이런 변수들을 사용해서 1차 선형 회귀를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고차항을 포함시키는 다항 선형 회귀도 다룰 겁니다. 두 가지를 다룰 거예요. 1차항만 고려한 선형 회귀도 다룰 거고요. 고차항들을 포함하는 선형 회귀도 다룰 겁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변수가 한 개에서 여러 개로 늘어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오전까지는 웨이트를 생선의 무게를 예측하기 위해서 랭스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 물고기의 뭐 하이트라든가 아니면 물고기의 뭐 위드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더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1차항만 고려하는 선형 회귀를 먼저 해볼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랭스의 제곱, 하이트의 제곱, 위드스의 제곱 이런 것들도 포함시키는 뭐 2차항까지 포함할 수도 있고 3차항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룰 거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못 다루겠지만 고차항들을 포함할 때 어떤 내용을 더 포함을 할 거냐면 규제, regul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regularize, 규제하다에서 나온 명사형인데요. 규제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버피팅, 과적합이죠. 과대적합. 과적합을 줄이기 위한 기법, 기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중 선형회귀에서 다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자, 우선 임포트 필요한 모듈들을 먼저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듈들. 데이터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일단 다 넣을 거예요. 넘파이 넣을 거고요. 판다스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각화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트플러릭 가장 기본적으로 매트플러릭이 필요하고요. 그 자동 완성 기능 이용하세요. 그러면은 코드 작성하는 게 빨라지니까. 디폴트 C본은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넣을게요. 자, 여기까지는 데이터 분석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머신러닝 할 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머신러닝 할 때 필요한 것들 이렇게 from scikit-learn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일단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데이터가 있으면 판다스가 있으면 read CSV를 할 수가 있죠. read CSV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train 테스트 나눠야 되겠죠. train 테스트를 나누는 거는 무슨 모듈에 있을까요? 기억나세요 혹시? 모델 셀렉션. 모델 셀렉션에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할 거고요. 일단은 선형외계 모델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scikit-learn에 보시면 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하위 모듈이 있어요. 이 모듈에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일단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먼저 사용을 할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이션. 그리고 내일 리치, 라쏘, 엘라스틱넷 이런 여러 가지 클래스들 내일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전처리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올게요. 전처리 영어로 뭐라 그러죠? 전처리 프리 프로세싱. 전처리 할 때 우리 다차항을 넣겠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폴리노미얼 피처스. 스케일링을 하겠다. 그러면 스케일링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스탠다드 스케일링. 이게 전처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전에 가장 마지막 오후에 했었나요? 파이프라인 아니군요. 오전에 했었군요. scikit-learn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서 무엇을 인풋할 거냐면 파이프라인 클래스를 인풋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고차항들을 포함하는 선형 얘기를 할 때 폴리노미얼 피처스, 스탠다드 스케일러,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할 거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평가를 하실 때에는 scikit-learn 평가 준 거 뭔가요? 매트릭 이게 평가 준 거죠. 두 가지만 사용할게요. R2 스코어하고요. MSE mean squared error. 이 두 가지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mport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필요한 건 아시겠죠? 트레인과 테스트를 분리하기 위해서, 선형 회귀를 하기 위해서, 다차항을 추가하기 위해서, 변수들을 스케일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차항 추가하고 스케일링하고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순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파이프. 그 다음에 예측값을 얻어냈으면 점수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 점수 매트릭. 자, 머릿속에서 이게 순서가 그려지세요? 어떤 순서로 우리가 진행을 할 건지 순서가 그려지시죠? 자,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요. 데이터는 피쉬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 5번 파일 그대로 열려 있으시죠? 5번 파일 보시면 여기 그 GitHub 주소 있을 거예요. 요것만 그대로 복사를 좀 할게요. GitHub 주소. github.com 위키박 이게 여러분들 교재 저자죠. 그 다음에 fish.csv 자, 저거 복사하셔가지고요. 데이터셋이 저장되어 있는 GitHub URL입니다. 자, 이거를 실행해 주시고요. 자, 그럼 CSV를 직접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겠죠. 데이터 프레임 생성을 하셔야 돼요. 피쉬라고 할게요. 피쉬. 여기는 중간에 제목을 좀 넣을까요? 데이터 준비. 이거는 전부 다 제가 목차 때문에 넣는 거예요. 나중에 파일 길어지면 금방 그 목차 가지고서 찾아갈 수 있게 중간중간 적당하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 읽으실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판다스, read, CSV 우리 많이 했죠? 이거는 PC 파일 주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지는데 뭐 1초도 안 걸렸고요. 뭐 파일 자체가 그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확인 좀 해볼까요? fish.info를 먼저 볼게요. info. 자, info를 보시면 로우가 몇 개? 159개. 그죠? 컬럼은 6개. 컬럼은 6개. 6개 컬럼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널은 하나도 없어요. 널은 하나도 없고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려면 헤드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피쉬의 헤드나 테일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 아실 수 있으시죠. 자, 이제 우리 선형회계의 목적은 뭐냐면 선형회계 목적이에요. 목적은 어제랑 오늘 오전에 했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생선은 무엇만 선택을 할 거냐면 농어, 허크라고 하는 어종을 사용을 할 거예요. 농어의 무게를 웨이트가 있죠. 웨이트. 농어의 무게를 농어의 어떤 다른 특성들. 여기 특성이라고 하면 랭스, 대각선 길이,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 4개가 있군요. 랭스와 다이어고널과 하이트와 위드스. 이런 특성들로 예측을 하겠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즉,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이런 거죠. 수식으로 쓰면 정속변수 웨이트를 무엇으로 예측을 할 거냐. 우리는 그동안 랭스만 가지고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랭스만 가지고 예측했는데 다이어고널, 대각선 길이도 예측하는 변수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트도 예측할 때 독립변수로 사용을 하고 위드스도 독립변수로 사용을 하겠다.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선형회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좀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어종은 필요가 없으니까 어종은 제외를 할 거고요.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웨이트가 이게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러니까 레이블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레이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가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생선을 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생선이 뭐 너무 이상하게 그렸나? 뭐 생선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랭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랭스가 되는 거고요. 다이어고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 대각선 길이 이게 다이어고널이 되는 거고요. 하이트는 요 높이가 하이트가 되는 거고 위드스는 그 두께 있죠. 생선을 앞에서 보면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지느러미 이렇게 있고 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만큼의 두께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할 거고요. 그럼 일단 데이터 X, Y 분리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일단 fish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퍼크를 먼저 만들까요? 퍼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fish에서 불리한 인덱싱을 하시면 돼요. fish의 무엇, 스피시스가 무엇이랑 같은 녀석들, 퍼크인 녀석들만 찾으시면 돼요. 확인해 볼까요? 헤드. 이렇게 나왔죠. 이제 농어들만 선택을 한 거예요. 퍼크라고 하는 어종, 농어만 선택을 한 거죠. 이제 여기에서 아까 그 작업을 할 거예요. 얘네들 지워버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나눌 거예요. 여기서.
되셨죠?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특성들, features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다시 얘기해서 독립변수, 다른 용어로 하면 독립변수. 대문자 x라고 할게요. 왜? 2차원 배열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자, 일단 하기 전에 그냥 바로 퍼크에서 무엇을 선택하면 돼요? 컬럼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라고 하는 컬럼 4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특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저기 컬럼을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리스트를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리스트예요. 리스트. 무엇으로 이루어진? 컬럼 이름들로 이루어진 리스트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보면 랭스라고 쓰시면 되고요. 다이어고널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하이트라고 쓰시면 되고 위드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결과 볼까요? 자, 원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이렇게 하면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만 딱 선택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거 사이클론을 이용하시려면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그냥 이용하시는 것보다 넘파이 배열로 만들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toNumPy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values라고 하는 특성을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2차원 배열이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숫자가 length, 두 번째 숫자가 diagonal, 세 번째 숫자가 height, 네 번째 숫자가 width를 갖는 첫 번째 배열은 첫 번째 생선, 두 번째 배열은 두 번째 생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를 저장하면 되는 거죠. 얘를 변수 이름 만들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특성이 되는 거고요. 특성이 되는 겁니다. 출력하지 말고 쉐임만 볼게요. 아까 내용은 봤으니까 쉐임만 보시면 몇 마리? 56마리. 아까 오전에도 56마리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1차원 배열이 아니라 4개 이렇게 된 거예요. 4개. 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이고요. 자, 이제는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다른 말로 타겟,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변수, 그죠? 예측하고 싶은 값. 다른 말로 정속 변수. 수학에서는 독립 변수, 정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통계에서는 타겟, 우리가 머신러닝에서는 우리가 예측할 대상, 그래서 타겟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에서는. 레이블이라고 붙여준 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생선이 있으면 그 생선에 뭐가 붙어 있다? 이 레이블 붙어 있다. 여기에 뭐 무게가 몇 그램이다. 뭐 이렇게 레이블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블과 타겟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무엇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냐면 퍼크에서 무슨 컬럼만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게 뭐예요? 웨이트를 예측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여기서는 대가루가 2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여기서는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는 거니까 인덱스 안에다가 리스트를 넘기는 거고요. 여기서는 하나만 선택하는 거니까 그냥 리스트 없이 이렇게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1차원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1차원 데이터가 되는 거고 1차원 데이터에서 밸류들만 뽑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1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코드 이해되시죠? 이 결과를 저장하면 되는 거죠.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도 코드 작성할 때요. 그냥 그 뭐 여러 번 해보면 변수 이름 그냥 바로 만들고 바로 코드 작성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중간중간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하고 그래 여기까지 결과를 보고 나서 그걸 여기다 저장해야지
이런 식으로 코딩할 때도 많습니다. 코딩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도 결과 보지 말고요. 쉐입만 보죠. 쉐입만 보면 몇 차원 배열?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56개 생선에 대해서 그 56개 생선에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 무게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 준비까지를 끝냈어요. 훈련 셋, 2차원 배열, 죄송합니다. 그냥 데이터, 전체 데이터, 2차원 배열, 레이블, 1차원 배열 하고서 만들어냈어요. 자,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레인 테스트를 분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트레인 테스트 분리. 분리하는 것까지를 해버릴까요? 그냥 이왕 만들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죠. 전체 세트를 X 트레인과 X 테스트로 나누셔야 되고요. 전체 레이블을 트레인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로 나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X라고 하는 2차원 배열을 X 트레인과 X 테스트 두 개로 나누셔야 되고, Y라고 하는 전체 레이블을 트레인 Y하고 테스트 Y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시는 방법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임포트 했잖아요. 이걸 하시면 됩니다. X, Y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주셔야 되냐면 테스트 사이즈 주시면 될 거예요. 우리 오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하죠. 25%라고 하고 랜덤 스테이트 만들도록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딱 나눠줄 거예요. 네, 쉐입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X train.shape X test.shape 56개의 75% 42개 56개의 25% 14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 거고, 그 다음에 Y train.shape Y test.shape 살펴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42마리 물고기들의 무게 42개죠. 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14마리의 생선들의 무게 14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자, 준비가 됐고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이런 것들 그래프 그려 보셔야 돼요. 그죠? 뭐 그래프 그려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쵸? 근데 뭐 그건 많이 봤으니까 이제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우선 별다른 전처리 없이 그냥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다룰 게 뭘 다룰 거냐면 이거예요. 1차 항만 고려하는 선형회귀를 먼저 할 거예요. 중간에 목차를 좀 넣을게요. 자, 여기까지는 다 되셨죠? 1차 항만 고려하는 선형회귀. 이거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은 선형회귀식의 개수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선형회귀식의 개수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y 이게 예측값, y의 예측값을 찾겠다는 얘기죠. 우선 절편이 있어야 될 거고요. w1 그다음에 곱하기 x1. 여기서의 이 x1은 뭐냐면 무게가 될 거예요. 무게.
변수, 독립변수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무게라고 하는 게 있었고. 자, 또 있어요. 뭐가 있나요? 곱하기 무게 말고 뭐가 있었냐? 죄송합니다. 랭스 말고 뭐가 있었냐 하면 여기를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i번째의 1번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 인덱스를 뺄게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측값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측값 정도로만 생각하시고요. 예측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절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게를 계산하기 위해서 절편은 그냥 더해주는 거고요. 랭스에다가 곱해지는 개수가 있어야 되고 랭스 다음에 다이어고널 있었나요? 다이어고널을 x2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어고널에 곱해주는 개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이트 있었죠? 하이트에 곱해지는 개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x3라고 할까요? x3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w4 개수 여기에다가 곱하기 x4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x1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의 길이, x2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의 다이어고널, x3는 물고기의 하이트, x4는 물고기의 위드스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개의 특성을 가지고서 무엇을 예측하겠다?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겠다. 우리의 목표는 이 관계식을 찾는 거죠. 이 관계식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이런 개수들이 어떻게 될까? 오차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이런 개수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선형회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했던 거는 딱 여기까지만 했던 거죠. 여기까지만 했던 건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항이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이 더해진 거예요. 다른 특성들이. 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제 그러면 계속 해보면 선형회기 모델을 먼저 생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까지 다 준비가 끝났으니까 선형회기 모델을 만들어야 돼.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선형회기 알고리즘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생성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피팅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데이터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데이터가 뭐예요? 그게 X 트레인. 그리고 레이블도 줘야 되는 거죠. Y 트레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데이터에 피팅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를 학습시킨다.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거죠. 지도 학습입니다. 길이와 다이어고널과 위드스와 하이트가 있으면 무게가 얼마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그 방정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방정식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방정식이 나오는 거냐. 자, 일단은 실행을 먼저 시킬게요. 잊어버리기 전에 실행을 먼저 시키고요. 어떤 방정식이 나오는 거냐 하면
X 테스트를 간단하게만 좀 써볼게요. X 트레인에 5개만 출력을 해보고요. Y 트레인에 역시 마찬가지로 5개만 출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어떤 방정식들이 나오는 거냐면 이런 방정식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물고기 몇 그램? 85g. W0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고요. W1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 곱하기 첫 번째 물고기의 랭스. 첫 번째 물고기의 랭스 19.6. 19라고만 할게요. 더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개수 곱하기 이렇게 쓸까요? 곱하기 첫 번째 물고기의 다이어고널 20 이렇게 하는 거죠. 더하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개수 곱하기 첫 번째 물고기의 하이트 5.1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는 얘가 되겠죠. 부족해서 그냥 점점점이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물고기. 첫 번째 샘플이에요. 첫 번째 샘플.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 있잖아요. 두 번째 샘플은 135g. 135g은 W0 더하기 W1 곱하기 길이가 얼마? 22cm. 더하기 W2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다이어고널이 곱하기 23. 이런 식으로 여기 끝까지 다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정식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방정식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5개가 있기 때문에 5개의 데이터만 여기 있는 5개의 데이터만 있어도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연립방정식 풀면 W0부터 W4까지 다 찾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찾은 이 포뮬라, 이 공식이 다른 데이터들을 또 정확하게 맞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뭐 오차가 발생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오차가 가장 적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W0, W1과 같은 개수들을 결정하자. 이게 선형회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이 확장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직선이 가장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할 것이냐. 그게 다차원 공간에서 하이퍼플레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피팅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피팅이 끝났다는 여기는 이제 이거는 지울게요. 그 설명하기 위해서만 만들어 드린 거니까. 훈련이 끝났다는 얘기는 무엇을 찾았다는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개수들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일단 인터셉트부터 먼저 보면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는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변수가 생겨 있어요. 이 값이 뭐냐면 근데 인터셉트 죄송합니다. 인터셉트부터 볼게요. 인터셉트 숫자가 하나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위의 공식에서 나오는 W0예요. W0를 부르는 말이 우리말로는 절편, 인터셉트, 편향, 바이어스 등등등으로 부르는 거죠. 자, 이걸 찾은 거고 피팅이 끝났으니까 얘를 찾은 거예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데이터에 학습시킨다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선형회계 공식에 W0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코에피션트. 얘네들은 뭐냐면 W1, W2, W3, W4로 이루어진 배열인 거죠. 무엇들의 배열이냐면 개수들의 배열인 거예요. 기울기들의 배열인 겁니다. 4개가 나오죠. 숫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올 거예요. 이 4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여기는 W1,
그게 40. W2 이게 47. W3 67. W4가 35란 얘기. 트레인셋이 만들어질 때, 학습 세트가 만들어질 때 여기는 랭스였단 말이에요. 순서가. 아까 위쪽 다시 올라가 볼까요? 첫 번째 숫자가 랭스, 두 번째 숫자가 다이어고널, 세 번째 숫자가 하이트, 네 번째 숫자가 위드스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랭스에 곱해지는 개수가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다이어고널에 곱해지는 개수가 플러스 47. 하이트에 곱해지는 개수가 플러스 67. 그 다음에 위드스에 곱해지는 개수가 플러스 35란 얘기예요. 이 네 개의 개수의 의미 아시겠죠? 정리를 해드리면 W1은 어디에 곱해지는 개수냐면 랭스에 곱해지는 개수고요. W2라고 하는 거는 다이어고널에 곱해지는 개수고요. W3라고 하는 거는 하이트. 그다음 마지막으로 W4라고 하는 것은 위드스에 곱해지는 개수예요. 이 순서는 무엇의 순서를 따른다? 우리가 트레인셋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순서가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다 찾았으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훈련이 끝났으니까 피팅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프리딕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프리딕트. 트레인세트의 예측 값을 찾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리니어 리그레션 점 프리딕트. 여기다 무엇을 넣어준다? 트레인셋 넣으면 돼요. 일단은 과대적 합이냐 과소적 합이냐 아니면 비슷하냐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훈련 셋에서도 평가를 해야 되고 테스트 셋에서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에서 전부 다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훈련 셋에서도 예측값을 따로 찾아야 되는 거고 테스트 셋에서 예측값을 따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훈련 셋 예측값이. 자, 5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해서 5개만 출력을 해보면 네. 예측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y hat 예측값 y hat 50g으로 예측했다는 얘기고요. 149g으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 값하고 비교해 볼까요? y train 이게 실제 값. 5개만 보죠. 여기서 5개만. 85g짜리 물고기를 50g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예요. 135g짜리 물고기를 149g으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고요. 78g짜리를 26g. 오차가 좀 크네요. 요거는 70g짜리를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선행얘기가 엉뚱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00g짜리를 727g으로 예측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뭐 할 수 있겠어요? 몇 점이냐? 우리 모델이 몇 점이냐? 이거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RMSE 계산 먼저 해볼게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RMSE를 계산하거나 R제곱을 계산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연습 삼아 두 개를 다 하겠습니다. RMSE에서 R의 의미가 뭐냐면 루트예요. 스퀘어 루트죠. 스퀘어 루트. 그 다음에는 MSE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계산하는 거냐면 민 스퀘어드 에러를 계산하는 거죠. 민 스퀘어 에러를 계산하실 때 실제 값과 예측 값을 주시면 됩니다. 파라미터 이름만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실제 레이블, 예측 레이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실제 레이블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측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점수 보시면 대략 평균적으로 한 70g 정도는 오차가 발생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한 값들은 평균적으로
한 70g 정도는 오차가 발생하겠다. 그런 정도로 이거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결정계수 찾아보죠. coefficient of determinant라고 하는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은요. R2 스코어예요. R2 스코어. R2 스코어를 계산할 때 실제값과 예측값을 주시면 돼요. 네, 보시면 Y train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rain prediction을 주시면 돼요. 결정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값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0.95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차항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한 0.95 정도가 나왔어요. 아마 이 값은 변수 하나만 고려를 했을 때보다는 좋을 거예요. 2차 함수보다는 결과가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1차 함수로 랭스 하나만 고려했을 때보다는 제 기억이 맞다면 더 좋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5번 파일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건. 자, 여기까지는 훈련셋을 이제 평가를 해본 거예요. 훈련셋을 평가를 해본 거고 테스트셋에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는 자, 이번에는 테스트셋 예측값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셋의 예측값을 찾기 위해서 리니어 리그레션 점 프리딕트. 이제 여기는 무엇을 넘겨요? 테스트셋을 넘기는 거예요. 다섯 개만 볼까요? 여기도. 얘는 좀 많이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300g 정도가 나왔으니까 얘는 오차가 많이 크겠네요. 다른 것도 아직 실제값 보진 않았지만요. 실제값 볼까요? Y 테스트. 여기서도 5개만 볼게요. 테스트 셋 실제값이에요. (5.9g인데) 이거를 마이너스 300g으로 잘못 예측했다는 얘기고요. 100g을 53g으로 예측했다는 얘기고 250g을 318g으로 예측했다는 얘기고 130g을 178g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테스트셋에서 오차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일단 대충 몇 개만 보면. 근데 그거의 평균값을 계산해 봐야죠. 자, 여기서도 RMSE non-pi 점 스퀘어 루트 인 스퀘어 루트 스퀘어 된 Y 테스트가 실제값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프리딕트가 예측값이에요. 루트민 스퀘어 된 에러죠. 자, 요값만 비교해 보시면은요. 훈련셋하고 비교해 보세요. 훈련셋에서는 73. 그러니까 훈련셋은 평균적으로 한 오차가 70g 정도, 73g 정도 발생한다라는 그런 의미고 테스트셋에서는 평균적으로 몇 그램 정도 발생하겠다? 한 110g 정도 오차가 발생하겠다. 평균적으로. 어떤 거는 110g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날 거고요. 어떤 거는 110g보다 적게 그 오차가 발생할 텐데 그 걔네들을 평균 내면 대략 한 110g 정도가 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건 오버피팅이죠. 오버피팅. 훈련셋에서의 오차가 테스트셋에서의 오차보다 작죠. 그렇죠? 이건 일반적인 내용.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죠? 당연히 학습한 내용은 더 잘 맞출 것이고 학습하지 못한 내용은 잘 못 맞추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차이가 많이 크면 오버피팅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차이가 적으면 오버피팅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오버피팅인 것 같아요. 오버피팅이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오버피팅이. RMSE 계산했으니까 결정계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계수는 R2 스코어, Y 테스트 프리딕트를 보시면 돼요.
당연히 얘보다 떨어지죠. 아까 위쪽에서 결정 개수가 0.95였었는데 1에서 멀어지고 있죠. 예, 1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측의 그 오차가 커지는 거예요. 0.879 그렇게 아주 좋은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버피팅이 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정확도가 뭐 이렇게 아주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모르겠어요. 그거는 평균적으로 70g 정도의 오차라고 하면 이거는 그렇게 아주 좋은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을 예측하는데 집값의 단위는 몇 억 이렇게 되잖아요. 몇 억이라고 하는 거에서 오차가 70원이다. 그러면 이건 오차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물고기의 무게는 1kg, 1000g까지 나가는 거죠. 네. 0g에서 1000g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1000g에서 70g 정도의 오차는 그렇게 많이 큰 것도 아니네요. 근데 이건 또 평균값도 평균값이나 중앙값도 봐야 돼요. 물고기 무게의 중앙값이 뭐 예를 들어서 50g밖에 안 되는데 혹은 뭐 100g밖에 안 되는데 100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70g이다. 이래버리면 이건 또 오차가 좀 큰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세트의 그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평균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RMSE가 큰 건지 작은 건지 문제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훈련셋의 평균, 훈련셋의 중앙값 이런 것들과 RMSE 값을 같이 고려를 하셔서 이게 그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오차가 큰지 작은지를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거기까지는 결론을 못 내렸고요. 결론 내리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거는 일단은 오버피팅이 약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저희 35분에 다음 시간 시작을 하는데 4차항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차항까지만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2차항까지만 고려를 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좋아지는가 혹은 나빠지는가 그거까지만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